보고 판단하고 움직인다. 로봇의 뇌를 설계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카메라는 컵을 봤는데 로봇손은 그 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로봇의 카메라가 앞을 봅니다. 저기 컵이 있다. 좋아요. 그런데 그 컵을 실제로 짚는 건 로봇 팔입니다. 팔이 손을 뻗으려면 팔 자기 입장에서 컵이 어디인지 알아야 하죠. 문제는 카메라와 팔이 몸의 전혀 다른 곳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본 위치를 팔은 대체 어떻게 자기 것으로 바꿀까요? 아주 익숙한 장면으로 시작해봅시다. 친구가 마주보고 서서 내 왼쪽에 있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주보고 있으니 친구의 왼쪽은 사실 내 오른쪽입니다. 같은 물건, 같은 자리인데 누구 기준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기준이 다르면 같은 위치도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끼리는 눈치로 알아채지만 로봇은 이걸 숫자로 정확히 갈아끼워야 합니다. 카메라가 본 위치를 팔의 언어로 옮기는 일, 오늘의 주제입니다. 로봇을 가까이 뜯어보면 부품마다 자기만의 원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바퀴 중심에도 하나, 카메라 렌즈에도 하나, 앞을 훑는 라이드에도, 팔의 관절 하나하나에도, 물건을 쥐는 집게에도 각자 원점이 있죠. 그리고 각 부품은 언제나 자기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잽니다. 카메라는 카메라 원점에서, 집게는 집게의 원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셈입니다. 이렇게 부품마다 하나씩 박혀있는 기준점을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부품이 세상을 재는 출발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준점이 제각각이다 보니 한 부품이 잰 숫자를 다른 부품이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없습니다. 출발점이 다른 숫자는 함부로 섞이지 않으니까요. 여러 자를 하나씩 든 채 서로 다른 원점에서 재고 있는 셈입니다. 방금 그 말을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테이블 위에 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컵은 하나뿐인데 이걸 카메라 기준으로 재면 바로 앞으로 50cm쯤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컵을 몸통 기준으로 재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 70cm, 그리고 왼쪽으로 40cm. 물건은 한 발짝도 안 움직였는데 누구의 출발점에서 재느냐만 바꿨을 뿐인데 숫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카메라가 잰 숫자를 팔이 그냥 받았으면 팔은 엉뚱한 허공을 향해 손을 뻗게 됩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작업이 하나 생깁니다. 한 기준에서 잰 숫자를 다른 기준에서 잰 숫자로 바꿔주는 일. 이 갈아끼우는 작업을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로봇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이 변환을 눈 깜짝할 새마다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기준을 잇는 관계는 어떻게 적을까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첫째, 자리를 얼마나 옮겼는가. 둘째, 방향을 얼마나 틀었는가. 자리를 옮긴 정도가 이동이고 방향이 돌아간 정도가 회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카메라는 몸통을 기준으로 앞으로 20cm, 위로 30cm만큼 떨어진 자리에 있고 고개를 15도쯤 아래로 숙이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옮긴 정도와 틀어진 정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옮기기와 돌리기, 딱 이 두 가지면 어떤 두 기준의 관계든 남김없이 적을 수 있죠. 그러면 몸통에서 잰 숫자와 카메라에서 잰 숫자 사이를 언제든 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 붙은 두 기준, 이 한 칸짜리 관계를 적어 놓은 것을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로봇의 좌표 세계는 결국 이 한 칸짜리 관계들이 촘촘히 엮여 만들어집니다. 이제 규모를 키워봅시다. 기준점이 수십 개인데 모든 짝의 관계를 하나하나 다 저장하려 들면 어떻게 될까요? 10개만 돼도 짝이 수십 가지로 불어나고 부품이 늘수록 감당 안 되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훨씬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가계도나 회사 조직도를 떠올려 보세요. 가계도에서 나는 온 친척과의 관계를 통째로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 부모가 누구인지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조직도도 마찬가지로. 각 직원은 자기 바로 위상사 하나만 알면 됩니다. 로봇의 기준점도 똑같습니다. 각 기준점은 자기 부모를 딱 하나만 기억하죠. 이 부모와 자식이 줄줄이 이어진 사슬 전체가 바로 TF2가 관리하는 좌표계의 나무입니다. 부모만 알면 나머지 관계는 사슬을 따라가면 되니 복잡한 그물이 깔끔한 나무 한 그루로 정리됩니다. 실제 로봇의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위에서부터 훑어봅시다. 맨 위에는 바닥 지도가 있습니다. 방 전체를 내려다보는 가장 넓은 기준이죠. 그 아래에는 로봇이 처음 출발한 지점을 기준으로 삼는 칸이 붙고 다시 그 아래에 로봇의 몸통이 옵니다. 몸통은 로봇의 중심이라 여기서 여러 갈래로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몸통 아래로는 앞을 보는 카메라와 주변을 훑는 라이다가 매달리고 또 다른 가지로는 팔이 뻗어 그 끝에 집게가 달립니다. 위로 갈수록 방 전체 같은 넓은 기준이고 아래로 갈수록 부품 하나하나의 좁은 기준입니다. 지도에서 시작해 몸통을 거쳐 집게의 끝까지 모든 기준점이 하나의 나무로 빠짐없이 이어지죠. 새 센서를 하나 더 달면 그저 알맞은 가지에 잎을 하나 붙이면 됩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로봇이 자기 몸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생깁니다. 카메라와 집게처럼 나무에서 서로 멀리 떨어진 두 기준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둘 사이엔 직접 저장한 관계가 없는데 말이죠. 답은 가계대에서 촌수를 따지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나와 사촌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각자 위로 거슬러 올라가 공통 조상인 할아버지에서 만난 다음 다시 상대 쪽으로 내려오면 되죠. 로봇도 카메라에서 위로 올라가 공통 조상인 몸통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집게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길에 놓인 한 칸짜리 관계들을 차례로 이어붙이면 카메라와 집게 사이의 관계가 완성됩니다. 중간에 기준점이 몇 개가 끼어있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사람이 손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기준의 이름만 대면 TF2가 나무를 훑어
중간 관계를 모조리 곱해 자동으로 답을 내줍니다. 이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카메라는 컵을 받고 그 위치는 카메라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을 뻗는 건 집게죠. 예전 같으면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좌표를 갈아 끼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TF2에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 위치를 집게의 기준으로 바꿔줘. 그러면 TF2는 카메라에서 몸통을 거쳐 집게까지 사슬을 쭉 이어붙여 팔이 곧바로 쓸 좌표로 척 내놓습니다. 카메라가 본 것을 로봇손이 찾아가는 길이 이 한 줄로 열리죠. 사람이 할 일은 딱 하나로 줄어듭니다. 어떤 부품이 어떤 부품 아래 붙어 있는지 그 나무만 제대로 세워두는 것. 나머지 복잡한 계산은 TF2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좌표 씨름이 사라지고 로봇을 어떻게 움직일지에만 집중할 수 있죠. 처음에 막막한 물음이 이렇게 담백하게 해결됩니다. 관계에는 방향이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다시 마주본 두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친구 기준 내 위치와 내 기준 친구 위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친구의 오른쪽에 있다면 친구는 내 왼쪽에 있는 거죠. 방향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로봇도 똑같습니다. 몸통 기준으로 본 카메라 위치와 카메라 기준으로 본 몸통 위치는 방향이 서로 뒤집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방향을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에는 한쪽만 적어두면 되죠. 반대 방향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TF2가 그 관계를 알아서 거꾸로 뒤집어 계산해줍니다. 이렇게 관계를 뒤집어 반대 방향을 구하는 걸 역변환이라고 합니다. 방향만 반대일 뿐 옮긴 정도와 틀어진 정도는 그대로라. 뒤집는 계산 자체는 간단합니다. 덕분에 저장은 절반으로 줄고 필요한 방향은 언제든 얻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봇이 가만히 서 있다고 여겼지만 실제 로봇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시간이라는 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카메라가 컵을 본 바로 그 순간의 몸통 카메라 관계와 반초 뒤 팔을 뻗는 지금의 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그새 로봇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TF2는 관계마다 언제의 관계인가 하는 시각을 함께 붙여 잠깐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바로 그 순간의 관계를 콕 집어 꺼내주죠. 여기서 잠깐 멈춰 맞춰보세요. 시각을 무시하고 무조건 가장 최신 관계만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그새 움직인 만큼 어긋나 엉뚱한 허공을 잡습니다. 달리는 버스 창밖으로 사진 찍기와 같아요. 언제 셔터를 눌렀느냐가 담기는 풍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들은 누가 채워 넣을까요? 로봇의 각 부품은 자기 위치를, 그러니까 나는 내 부모 기준으로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쉬지 않고 내보냅니다. 카메라도 팔 관절도 바퀴도 저마다 자기 관계를 계속 방송하는 거죠. 이렇게 내보내는 쪽을 방송하는 쪽이라 불러둡시다. 한편 그 좌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이 방송들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듣다가 원하는 순간에 TF2에게 지금 이 두 기준의 관계를 알려달라고 조회하죠. 방송하는 쪽과 듣는 쪽은 서로를 직접 알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은 그저 허공에 흘러가고 필요한 쪽이 알아서 주었습니다. 마치 게시판에 쪽지를 붙여두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떼어보는 것과 똑같죠. 덕분에 부품을 더하거나 빼도 서로의 코드를 고칠 일이 없습니다. 관계라고 다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한번 정해지면 거의 안 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몸통에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죠. 로봇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카메라와 몸통 사이 거리와 각도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 한 번만 알려주면 끝이죠. 반대로 쉴 새 없이 바뀌는 관계도 있습니다. 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팔관절 각도는 움직일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런 관계는 방금 값이 곧 옛값이 되니 초당 수십 번씩 끊임없이 새 값으로 갱신해줘야 합니다. TF2는 이 둘을 구분해 다룹니다. 안 변하는 관계는 한 번 받아 계속 쓰고 변하는 관계만 부지런히 새로 받죠. 덕분에 매 순간 모든 관계를 다시 보내는 낭비 없이 꼭 바뀌는 것만 실어 나르며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나무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길찾기입니다. 로봇이 방 안을 돌아다니려면 지금 지도에서 내가 어디 있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닥 지도를 기준으로 몸통이 어디 있는지 TF2가 이어 붙여 알려주면 그게 곧 지도 속 내 위치가 됩니다. 둘째, 팔로 물건 집기입니다. 카메라가 본 물체 위치를 실제로 손을 뻗는 집게의 기준으로 바꿔주면 팔이 정확히 그 자리를 짚습니다. 처음의 컵잡기가 바로 이 경우죠. 셋째, 여러 센서 합치기입니다. 라이다가 잰 것과 카메라가 본 것은 출발점이 다르지만 둘을 한 기준으로 모아 겹쳐 놓으면 주변을 훨씬 또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놓친 걸 라이다가 메우는 식이죠. 길찾기, 물건 집기, 센서 합치기, 로봇의 기본기가 전부 이 나무 위에서 돌아갑니다. 좌표계 나무를 다루다 보면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만 짚을게요. 첫째, 이름 실수입니다. 같은 부품을 여기선 이 이름, 저기선 저 이름으로 불러버리면 TF2는 둘을 다른 부품으로 알고 나무를 잊지 못합니다. 오타 한 글자가 통째로 발목을 잡죠. 둘째, 나무가 끊기는 경우입니다. 부모 없는 외톨이 기준점이 하나라도 생기면 거기까지 사슬을 이을 길이 없어 조회가 실패합니다. 셋째, 시간을 무시하는 실수입니다. 한참 지난 옛 관계를 지금 것인 양 써버리면 그새 움직인 만큼 어긋납니다. 넷째, 부모를 둘 이상 물리는 경우입니다. 한 기준점에 부모가 둘이면 나무가 아니라 얽힌 그물이 되고 어느 길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 관객끼리 서로 모순을 일으킵니다. 부모는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로봇 안에는 기준점이 수십 개나 있습니다. 바퀴, 카메라, 라이다, 관절, 집게마다 자기 원점을 두고 거기서 세상을 재죠. 그래서 같은 물건도 어느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둘째, TF2는 이 수많은 기준점의 관계를 나무 한 그루로 잇고 거기에 시간까지 붙여 관리합니다. 각 기준점은 부모 하나만 기억하고 관계마다 언제의 값인지가 함께 저장되죠. 셋째, 그 덕분에 어느 기준에 무엇이든 다른 기준으로 바꾸는 일이 두 이름을 대는 한마디로 자동 처리됩니다. 사람은 나무만 제대로 세워두면 되죠. 기준점을 나무로 잇고 시간을 붙여 어떤 기준이든 한마디로 오간다. 카메라가 본 것을 로봇손이 찾아가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퇴근 등하굣길, 짧아도 매일이면 실력이 됩니다. 구독하고 내일 한 조각 더. 아마따 아카데미였습니다.